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종입니다. 코로나가 이제는 어느 정도 위험한 상태를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2년 반에 걸친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미래를 대비할 준비를 해야 하는 성장기의 아이들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는 점은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끝났지만 코로나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경험한 코로나 키즈라고 부르는 아이들에게는 아직도 상황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키즈의 경우 부모가 느끼기 힘들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잠재적인 문제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코로나 격리를 더 어릴 때부터 경험한 경우나 코로나 격리를 더 오랜 시간 경험한 아이들에게서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제일 신경을 쓰셔야 할 것은 언어 발달의 문제입니다. 장래 아이들의 학습에 정말 중요한 문해력 발달에는 언어 발달이 중요한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언어 발달에 알든 모르든 심각한 지연을 일으킨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 발달은 쉽게 이야기해서 상호 소통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측면과 문해력과 논리적 사고력 발달이 중요한 화용 언어 발달이란 이 두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어 발달에는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을 아이가 많이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데 거리두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적 경험과 함께 사회적인 경험 역시 실용적인 언어 발달이 중요한데 이 역시 코로나 키즈 아이들에게는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 역시 언어 발달이 중요한 비언어적 정보, 다시 말하면 입모양이나 얼굴 표정 같은 것을 인식하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시절에 집에만 있으면서 TV나 스마트폰 등 스크린 타임이 증가한 것도 언어 발달에 굉장한 마이너스 역할을 했습니다. 아이들끼리 노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실제로 언어를 사용하는 경험 역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언어 발달을 지연시키고 깊이 있는 언어를 익히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거리두기를 경험한 아이들은 알게 모르게 언어 발달은 어느 정도라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측면의 언어 발달은 어린이집에 가는 등 사회활동을 하면 나중에라도 대부분 아이들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용 언어 발달은 부모가 집에서 노력할 부분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아이 옆에서 어른들이 일상의 대화를 많이 들려주세요. 당연히 아이도 바라보고 반응도 하면서 함께하는 느낌을 주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이가 다양한 언어 환경에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대화 중에 아이의 의견도 말하게 하고요. 어른들이 대화하는 것을 듣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요약을 하기도 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추가적인 대화를 하고 나중에는 아이가 결론을 내리게 하는 등 꾸준하게 이런 언어적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논리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대화는 취학 이전뿐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대학에 가서도 가족끼리 이런 대화를 많이 나누고 사회에서 이런 언어적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다양한 언어적 경험이 보통의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도 중요하지만 언어가 지연된 아이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말이 느리다고 책 많이 읽어주는 부모도 있습니다. 물론 언어 발달에 책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거리두기처럼 어린 시절 언어적 경험이 부족해서 언어가 지연된 경우는 책은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책을 많이 읽어줘서 이걸로 언어 발달을 따라잡겠다는 생각은 좀 곤란합니다. 어린 시절의 모국어 발달은 말로 하는 구어가 책으로 보는 문어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시절은 하루에 몇 시간씩 많은 책을 읽어주는 것보다는 사람들 간의 일상 대화를 늘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시란 겁니다. 라디오도 어린 시절 언어 발달이 지연된 아이들의 모국어 발달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영어책 10년 읽어도 영어 잘 말 못하고요. 영어 TV 10년 봐도 영어를 배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란 겁니다. 말이 느린 경우 언어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을 좀 더 쉽게 하고 단어를 늘린 등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측면의 언어 발달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화용 언어 발달을 위해서는 언어 치료를 하시더라도 반드시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하는 일상의 언어 경험을 아이가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리두기로 언어 경험이 부족해서 모국어 발달이 지연된 아이의 경우는 특히 영어 조기 교육,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다면 한 가지 언어,
다시 말하면 우리말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국어를 익혀야 할 제일 중요한 초등학교 입학 전에 영어를 가르치게 되면요. 모국어 발달에 좋지 않고요. 아이들에게 혼동이 생길 수 있고요. 정서적으로도 힘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말을 잘하는 아이들에게도 초등학교 입학 전 영어 조교육은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그걸 번역한 우리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보다는 우리말을 좀 더 심도 있게 익히는 것, 여기에 더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문일학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중이라든지 심심한 사과, 금일 같은 이런 단어를 모르는 것이 화제가 되고 있죠. 하지만 문일학에서 훨씬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단어 모르는 것보다는요. 대화나 문장을 이해하고 행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게 훨씬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일력 좋은 아이를 키우고 싶다면 어릴 때부터 우리말을 좀 더 갈고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경험한 요즘의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들에게는 영어나 글자나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우리말 실력을 늘리는 것, 그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